한덕수는 사실 우리가 1월 1일 날 네. 방송을 통해서 네. 내란과 아주 네. 내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라고 한번 일사육적을 한번 네. 소개한 적이 있죠. 네. 일사육적. 네. 네, 거기 한덕수가 이게 있어요. 이제 그날 12.3 계엄 당시에 그 대통령실에 이제 도착한 순서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김영현, 이상민, 박성재, 한덕수, 김영효, 조태용 이 6명은 제일 먼저 윤석열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가장 미들맨이었던 거죠, 윤석열 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조태열, 이제 최상목 이렇게 이제 불려져 왔고. 그래서 초기에 그 대통령실에 도착한 6인 중에 한 명이 한덕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윤석열하고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6인 멤버 중에 한 명이 한덕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은 뭔지 모르지만 한덕수의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저게 내란죄까지 사법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한덕수가 숨기고 싶었던 치명적인 비밀을 사실 검찰이 언론에 흘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윤한 갈등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양쪽 세력들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계속 검찰 캐비넷에서 묵혀져 있을 그 많은 비밀들이 봉인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3 이 계엄, 이 내란의 진상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때 국회에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탄핵 전에 이제 권한대행 모습이죠. 그때 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한덕수에게 매서운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그 한덕수가 그 소집하자고 윤석열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제 그 12.3 계엄을 반대하려고 했었다기보다도 나중에 이 계엄이 이제 그 절차상 그 문제 때문에 불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들 때문에 이 절차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덕수가 제언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아니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네. 여전히 저희는 이 지적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그거는 그러한 정족수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선 그 연락을 하고 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필요하다. 총리, 빨리. 국무총리 구성원 숫자가 21명입니다. 국무회의 성립 요건은 11명이고요. 이 11명을 맞추려고 장관들 다 모이기까지 기다리느라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20분 늦어졌습니다. 이거 이상민 장관이 진술한 겁니다. 아닙니까? 네, 좀 늦어졌습니다만 정확히 20분인지는. 아니, 계엄을 막기 위한 거면 왜 11명 정족수 채워질 때까지 장관들 기다리고 채워지자마자 6분 만에 산회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을 전달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계엄의 절차적 요건,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그 실체적 이런 절차적인 이런 거를 미트를 못했기 때문에 그 회의 자체는 오히려 그거보다 대통령께 굉장한 좀 하나의 설득과 그 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전원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국무회의 계엄 막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도 거짓말. 헌법상, 법률상 계엄에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개최해서 절차적 요건 충족시키게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엄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 자, 계엄 반대했는데 계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 주는 거 말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저 이소영이 의원이 주장했던 저게 이제 한덕수의 탄핵 사유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게 아닌가라고 한 건데 충분히 의심은 되지만은 이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결국은 탄핵이 기각이 됐던 거예요. 검찰이 수사 기록만 협조했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거꾸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덕수는 내란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내란죄로 기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대선 후보로 자꾸 거론이 되니까 네. 한덕수의 예전 발언들을 특히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네.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그렇죠. 없습니다. 검찰 캐비넷에 한덕수 파일은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저희가 유추해 보는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선 그 국무회의 소집을 이제 한덕수가 제안한 것은 네.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반대로 거꾸로 결국 그 이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아마 제안을 했었던 게 아니냐. 네.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최상목 그 저 문건이 있잖아요. 네. 예. 그 계엄 문건. 근데 이 계엄 문건을 원래는 최상목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받은 줄 알았는데 김용현이 현재 그 심리 과정에서 1000기를 누설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2명뿐만 아니고 한 8명의 장관에게 똑같이 계엄 문건, 지시 문건을 줬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한덕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대목이 그때 네. 어디서 나오냐면 헌재에서 나왔죠. 네. 헌재에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이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완전 넘어갔어요. 네. 네, 완전 넘어갔는데 뭐 자기도 모르게 한덕수 총리의 연루를 시인했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최상목 그 한테 지시한 계엄 문건은 뭐 굉장히 그 섬찟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계엄 직후에 뭐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각 장관별로 한 장짜리 계엄 지시 문건들이 정해졌었는데 예, 그 문건을 전달받은 사람이 중에 한 명의 총리한테도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한테도 뭔가 지시한 문건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변호사가 또 다시 확인 질문을 하잖아요. 네. 총리도 있었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확실하게 그렇죠. 총리 한덕수의 연루가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누군지 안 밝혀졌는데 국무위원 중에 그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정원적에 나왔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그분을 의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근데 한덕수가 전달받았다는 계엄 문건이 뭔지는 결국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헌재는 이게 수사 기록이 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기각을 했던 거예요. 네. 한덕수가 받은 계엄 문건
이건 김용현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우리를 원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국무총리한테 전달한 개헌 문건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 네. 이거 지금 이제 캐비넷에 들어가서 꽁꽁 숨겨놨을 텐데 이거 개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자, 그러면 정작 그러면 한덕수는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을까? 네. 한덕수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 네. 처음에는 사실 개헌 문건 이런 거 본 적도 없다고 처음에 적도 딱 잡아댔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슬그머니 그 문건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국회에서 변명을 했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네. PPT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그때 그러면 거기에 그래- 놓여 있었습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예. 이것이 제가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수사기관에 예.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용현이 헌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야, 네. 한덕수의 저런 표정은 또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지금 그 해명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냥 딱 지금 스톱시켜 놓은 거예요. 네. 네. 이 스톱시켜 놓은 건 뭐냐면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대선 때까지 이게 국무위원들이 딴짓 못하게 이거 인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저 종이는 누가 한덕수 양복 뒷주머니에 집어넣었을까요? 네. 누가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뒷주머니에 종이가 꽂혀 있는 네.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에 발 달렸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알아서 양복 뒷주머니로 속 들어간 사건. 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외교부 그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재부 이 장관한테 그 개헌 문건을 통해서 그 비상 조치들 쭉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김용현이 자기가 그 타이핑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타이핑은 뭐 김용현이 뭐 했을 리도 없지만 뭐 타이핑 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김용현의 머리에서 이 외교나 아니면 이 경제 관련해서 어떤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김용현이 생각해내기는 만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건 건 누군가 써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재부 장관이나 외교부. 근데 사실은 이 한덕수는 기재부도 경험을 해봤고 외교부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기재부나 아니면 장관이나 이 외교부 장관한테 나간 개헌 문건은 이 작성에 한덕수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저 표정이 한덕수 저런 표정 보신 적 없죠? 네. 한덕수 눈이 아마 최대치로 커진 상황이 아닌가. 네. 한덕수의 그동안에 한덕수는 항상 이렇게 네. 눈을 이렇게 상당히 감고 있는데 저 정도로 눈을 크게 뜨려면은 네. 거의 종이가 네. 알아서 양복 뒷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면 네. 눈을 저 정도로 크게 뜨기가 힘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저렇게 많이 지금 검찰의 약점이 잡혀 있어요. 한덕수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는 차라리 국힘 경선에서 한동훈보다는 김문수가 올라오기를 바랄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동훈이 경선에서 살아오면 한동훈하고 1대1로 붙으면 한동훈이 결국은 검찰 가지고 있는 또 이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자기를 압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하고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국힘당 경선에서는 그냥 자기는 중립만 지키면 돼요. 네. 중립만 지켜서 김문수 로 만약에 결정이 돼서 올라온다면 땡큐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붙으면 한덕수는 자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이 나와버리면은 네. 검찰이 네. 덮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참. 그게 제일 한덕수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들어간 종이 사건. 저게 지금 자기한테는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이 거슬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 경선 때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경선 전에는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고 풀려나면서 윤석열이 주목을 받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돼서 이제 모처럼 내가 주목을 받을 시간인데 갑자기 한덕수가 주목을 받으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리 진작에 싹을 자르는 차원에서 아마 한덕수를 이 검찰이 언론에다가 치명적인 수사 기밀들을 흘려가지고 만신창이로 너덜너덜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제 한덕수는 당시 이제 을사육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윤석열의 이제 파면과 이런 상황이 에서 한덕수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는 지금 윤석열의 아바타로 지금 행동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한동훈은 오히려 되치기로 한덕수를 고랑에 처박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